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초록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뉴스가 굉장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단일화 이 결렬 이후로 이 관련 뉴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이 중요 뉴스를 엄선해서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이 80만 이 구독자를 모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윤석열 후보 유튜브도 말이죠, 이제 40만 가까워지고 있는데 60만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 23일부터 투표가 시작됩니다. 꼭 빠짐없이 투표를 하셔서 해외 교포들이 전부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 왜? 나라가 나라답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때.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윤석열 후보 신뢰한다, 이런 시그널이 우리 국내로 들어와서 우리 국내 유권자들에게 많은 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요, 많이 좀 수고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뉴스, 첫 번째 뉴스는요, 오늘 제가 이 KSOI 오전에 여러분들께 뉴스 말씀드렸는데, 이 KSOI 뉴스 뭔가 좀 석연치 않다, 이거 뭐 조작한 것 같지 않느냐, 이거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드릴 때 말이죠, 그러니까 어제 일요일 날 나온 이 여론조사가 무려 5개였어요. 5개 하고 또 KSOI 이러한 이 수치를 비교해 볼 때 뭔가 이상하다, 지나치게 이재명을 의식한 편향적 여론조사가 아니냐,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드렸어요. 많이 봐주셨는데, 지금 JTBC의 이 글로벌 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면요, 제가 분석한 거 뭔가 이상하다, 즉 이재명 쪽으로 지나치게 편향된 조사, 가상을 해놓고 조사한 것이 아니냐라는 저의 의혹 다시 한번 또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JTBC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요, 우선 제가 우선 큰 틀에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오차 범위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KSOI의 경우에는요, 1%, 1.5%로 이재명이가 이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JTBC 여론조사를 보면요, 무려 8.3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으로 완벽하게 윤석열 후보가 이기고 있어요. 42.4 대 34.1인데, 이 수치는요, 지난 2주 전에 JTBC가 조사한 내용하고 비교해보면 윤석열은 2.5%가 올라갔고, 그리고 이재명은 똑같습니다. 34.1.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요, 1.7이 빠져서 6.6, 그리고 심상정은 2.2인데, 이 안철수 후보의 특징은 지난번에 14%까지 정점을 찍은 이후로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이 JTBC 여론조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섰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자, 윤석열 후보 KSOI를 보면요, 42.2예요. 그러니까 JTBC의 42.4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재명은 44.7이고 43.7, 그리고 JTBC에서는요 34.1이에요. 어떻게 이게 하루 차인데 9%나 차이가 나요. 이거 KSOI 김갑수가 하는 거, 이거 믿업지 않아요. 과거에도 말이죠, 이 KSOI가 윤석열 후보가 사실상 이기는데도 불구하고 동률로 딱 여론조사표를 내놓은 적이 있잖아요. 그때도 제가 이거 이상하다 했는데, 가끔 한 번씩 말이죠, KSOI가 뭔가 좀 여론을 좀 바꿀 필요가 있을 때 라고 판단되면, 즉 이재명이가 떨어질 때 되면 꼭 이렇게 엉뚱한 조사를 내놔요. 자, 그래서 이 JTBC 여론조사를 보면 오차 범위 바뀌다. 그래서 어제하고 말이죠, 일요일날, 오늘하고 총 7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한국일보, 한국리서치 여기에서 하고, 그 다음에 KSOI만 오차 범위 내 접전이고요. 나머지는 완벽하게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밖으로 5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몇 가지 변수만 놓고 비교를 좀 해드리면요, 우선 후보,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 이것이요 87.9%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든 뭐 이재명이든 바꿀 생각들이 거의 없어요. 이 얘기는 이제 3월 9일 선거니까, 지금 이제 오늘이 2월 2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7일밖에 남지 않았어. 바꿀 틈이 없어. 지금까지 우리가 딱 봐오니까 이재명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의 비서실장 최측근, 정운형 전 비서실장이 오직 깝깝해야 정말로, 이거 이재명 같은 사람 도저히 안 되겠구만, 자질, 그리고 정책 공약, 그리고 민주당에 의해서 하는 거 보면 당도 이재명도 마음에 안 들어서
윤석열 후보 지지하겠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제는 지금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지지 강도를 보면요. 거의 이것도 비슷해요. 아까 87.9%가 그냥 지지하겠다는 거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은 2월 20, 이번 조사 19일하고 20일인데 90.5예요. 지난번보다 3.3이 이재명의 경우에 높아졌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그냥 계속 지지한다. 90.9입니다. 그래서 87.8에 비해서 3.1%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54.4에서 66.1로 12% 정도. 그리고 심상정의도 51.6에서 64.2로 13%. 이 정도가 되면 계속 지지한다라는, 즉 지지 강도가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 이게 나타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호남에서의 지지율을 보면요, 이재명이가 여전히 낮습니다. 69.8이고 윤석열은 11.8.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 JTBC에서 제일 큰 변화가 뭐냐면요, 50대에서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50대에서 말이죠. 지난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45.7대 34로 11%나 높았는데 이번에는 뒤집어졌어요. 윤석열 후보가 40.8이고 이재명이가 38.9. 그래서 4% 정도로 윤석열 후보가 뒤집고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 정권 교체 여론은 58.3, 정권 그대로 가자가 37.3입니다. 예, 그리고 당선 가능성도요. 윤석열 후보가 50%가 넘어요. 자,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사상 처음으로 JTBC 사상 40%를 넘어섰고, 당선 가능성도 50%를 넘어섰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 이거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 쪽으로 다 지지율이 지금 정권 교체를 원하는 지지율이 지금 모이고 있다. 이게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자, 아까 한 번만 더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말이죠. 자, 이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의 긍정과 부정도 2%밖에 차이 나지 않는 거, 이것도 제가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이 JTBC마저도 이제는 확고하게 윤석열 지지라고 하는 이 민심의 이 흐름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이 국민의힘 내 현재 이 판세와 관련된 내부 평가를 보면요, 우선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호남에서의 지지율 올라가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이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는 호남 목표치를 30%로 상향 조정했고, 지금 현재 1주차 선거운동을 두고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선거 주도권 잡기에 성공을 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남 쪽에서의 복합 쇼핑몰 유치 공작, 그 다음에 어퍼컷 세리머니가 굉장한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거, 이런 것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요인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내부 단속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지금 이 권영세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 정서상 빈축을 살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 연일 경계력을 내리고 있고, 전현직 의원이라든가 당협위원장들도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전부 현지 지역을 내려가서 바닥 민심을 다져라, 이러한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흐름은 윤 후보의 박빙 우세다. 그래서 현장 유세를 강화해서 경쟁주자와의 격차를 벌려 나가겠다라는 지금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론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밤에 토론이 있는데 오늘 별도 일정을 갖지 않고 토론 준비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요, 이 이재명 측에서는요, 지금 전반적으로 뒤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선거 초반에서 상당히 열세다.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열세이다 보니까 이 첫 주말 유세인데 호남하고 경기도를 해서 이 집중적인 유세를 해서 집격기를 좀 기존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반전을 모색하려는 그런 작전으로 나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에 대한 이 지원, 즉 포퓰리 일종의 매표행위죠. 그래서 추경안 처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래서 이제 단일화 정국이 이제 사실상 이제 실패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정책과 인물 대결로 지금 작전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윤석열 후보한테 밀리느냐? 이게 김혜경에 대한 이 법과 네거티브 공세가
상당히 말하자면 결정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데다가 이 단일화 이슈가 정권 교체론에 불을 붙이면서 이 안철수, 윤석열의 단일화 이 카드가 말하자면 효과를 발휘하는 바람에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밀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 표정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은 이러한 부정적 여론조사의 성적표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다. 그리고요, 이와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도 조금 지금 뒤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흐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를 앞둔 3, 4일 전 판세인데, 그때부터 이제 부정층이 결정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일주일 전 그때가 중요한 승부 기간이다. 그러면서요,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대로 윤 후보가 리드하는 판세가 굳어지면은 사실상 일찍이 승부가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외적으로는, 사전투표 이전, 3, 4일 전이 굉장히 중요해. 마지막 일주일이 중요해. 아직은 기회가 있어. 그러지만은, 윤석열 후보의 리드가 지금 확실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승부 이미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은사인 중앙대 교수 이상돈 의원도요. 오늘 언론을 통해서 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투표 3주일 전이면 대체로 유권자들 마음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특별한 변수가 등장하지 않는 한 변화가 없이 그대로 가더라. 2012년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미 3주 전이니까 지금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선거는 하나마나 우리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우려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강하다. 예. 이렇게 돼 있고요. 특히 광주 쇼핑몰과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도 이제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바뀌고 있는 거. 그래서 호남 민심에 대한 위기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이제 단일화 문제인데요. 단일화 문제. 이 안철수 후보 여전히 이제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이제 홍대에 있는 상상마당 앞에서 유세를 제기했는데 거기에서도요. 마음에 드는 사람 1번, 2번 중에 없는데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결국 1번 아니면 2번을 뽑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옳은 일이냐? 9회 투 아웃의 위기에 필요한 사람은 바로 홈런 치는 4번 타자다. 그러면서 본인 지지를 강력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12년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양보를 잘못했던 하나를 빼놓고는 그 이후 모든 선거 도중에 그만둔 적이 없다. 그리고 단일화를 하자고 했을 때도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한 번 했고, 모든 선거를 완주했다. 그러니까 이제 철수가 아니라 노철수라. 이거를 상당히 강하게 인식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불씨가 꺼졌냐 아니면 안 꺼졌냐 이걸 가지고 이제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저는 안 꺼졌다 쪽에 있는데 오늘 국민의힘 측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요.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 단일화에 사실상은 합의를 하고 합의 초안까지도 다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의 초안을 보면 정권 교체를 위한 가치 동맹과 대선 승리 후에 당대당 통합 문의도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요, 이게 전부 안철수 후보한테까지 보고가 됐다라고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당 관계에서는요, 무허가 협상이다 이거야말로.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이런 초안을 보고 대체 나를 뭐로 보길래 라면서 분노를 표출했다. 이러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단일화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가능의 예술 아니냐. 그래서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정진석 의원 국회 부의장이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굉장히 돈독한 사이다. 그래서 아직도 단일화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고 작년 5월 달에 식사하는 자리에서 안철수 후보와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 정진석 의원이 윤석열 후보하고 즉석에서 스피커폰으로 전화 연결시켜줬는데 서로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대화도 나눴고 반가워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두 사람은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고 있는 결코 나쁘지 않은 사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단일화 변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두세 개 협상 라인이 가동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윤 후보가 안 후보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정권 교체에 함께 힘을 합치고 싶어하는 만큼 다시 한번 안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안 후보도 정권 교체 대의에 공감하고 있으니 윤 후보가 진심을 보인다면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단일화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라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 윤석열 후보하고 79학번 서울법대 동기로 알려져 있는 석동현 변호사도 윤석열 후보한테요, 삼고 처리하라, 이 어퍼컷 하나 갖고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서 이 공개적으로 이 호소문을 내놨습니다. 이 억장이 너무나 무너진다. 그리고 그 중에 안 후보님 지지자가 많겠습니까? 윤 후보님 지지자가 많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요, 안 후보의 단일화 결렬선은 그야말로 대선 완주의사 표명에 억장이 무너지는 민초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이 감동적인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국민들의 후보님 지지도, 즉 윤 후보 지지도와 지지자들 간의 결속 효과는 유무형의 플러스 효과까지 급등하면서 완벽한 당선을 낼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윤석열 후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결심 문제에 달려있다. 그래서 총장직 전격 사퇴할 때를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국가 지도자장을 발견하고 그 불씨에 잔가지나 장작을 있는 대로 얹고서 호호 불면서 활활 불타오르게 만든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 국민의힘 의원들이냐? 아니면 당협 조직이냐? 아니다 이거죠. 바로 문재인 정권에 분노하고 실망한 평범하면서도 상식을 갖춘 국민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분들이 단일화를 원하는데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므로 또 기왕이면 더 크게 확실히 이기기 위해서 삼고초려를 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 후보 쪽 주장이 합당하건 아직은 내 생각과 같건 다르건 간에 후보님은 그분들의 생각과 호소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셔야 한다. 유세 현장의 환호만으로 몇 프로 우세한 여론조사만으로 엎어컷 동작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요, 바짝 옆에 다가선 캠프 측근들의 말만 듣지 마시고 한때는 밉기도 했지만 그래도 윤석열 뿐이라고 믿고 따르는 민초 지지자들이 후보 단일화를 바라고 후보님께 갈 표들을 지켜야 한다고 외치는 원성과 탄식에 제발 눈을 돌리고 귀 기울여 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는데요. 저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정진석, 그 다음에 석동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여전히 통합정부를 내세우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두 꼭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관위가 말이죠, 조혜주가 없어진 이후로, 그러니까 작년 총선, 재작년 총선 때, 작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이 조혜주라고 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거 하수인인지 모르겠어요. 와가지고 얼마나 편파적으로 이 선관위를 운영했는지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조수진 의원이 선관위에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는데 입장이 지난 그 총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궐선거 때하고는 전혀 반대의 입장을 내놨어요. 그 당시에는 내로남불 불법이다 이렇게 됐는데 써도 좋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로남불 뿐만 아니고 무능, 위선, 신천지, 주술, 구판 이런 표현, 현수막과 피켓 사용이 공직법상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7 재보궐선거 때는 내로남불, 무능, 위선 이런 거 못하겠는데 정면 배치되는 그러한 결정입니다. 자, 그러면 선관위는 뭐라고 하면서 이거를 허용했냐면요, 내로남불, 무능, 위선, 신천지, 주술, 구판 이러한 단어만으로는 일반 선관위 입장에서 볼 때 정당이라든가 후보자의 명칭, 성명이 특정되는 것으로 쉽게 인식되지 아니할 것이다. 누구든지 내로남불, 무능, 위선, 신천지, 주술, 구판이라는 단어를 현수막이나 피켓에 게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입장을 지금 바꿨습니다. 그러면서요, 선관위는 당시에 내로남불 표현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선거법 90조와 93조는 이번 기회에 개정되기를 희망한다 라고 해서 했는데 당시에는, 이번에는요 선거법 개정도 없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바꿨어요. 그래서 조수진 의원은 도대체 뭐가 기준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고 왜 이렇게 오락갔다가 하는지 분명히 답변을 내놔라,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페북에 입장을 올렸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선관위 측 입장을 보면 되게 웃겨요. 이게 도대체 이게 선관위 정말 조혜주 때문에 다 그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 후보가 확실하게 특정되지 않는 경우는 최대한 허용하기로 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이 조혜주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시키려고 난리 났는데 선관 의원 2천여 명의 반란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퇴를 시켰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선관위가 그동안에 편파적으로 운영되어 왔는지 여러분들 한눈으로 우리가 다 직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요, 이 작년에 저렇게 불법이다 판정을 내리게 된 정책 결정 과정, 이것도 낱낱이 파헤쳐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민정 의원이요. 오늘 페북에 굉장히 중요한 입장을 내놨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말이죠. 이 온라인 선상에 고민정 의원이 윤석열을 지지한다. 이런 영상이 지금 제목의 영상이 굉장히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고민정의 윤석열 지지선언 이런 제목의 영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은 사실상 어떤 내용이냐? 현재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대변인일 때 고민정 의원이 대변인 했잖아요. 그때 총장이 임명됐어요. 그때 했던 브리핑 영상이 지금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정 의원이 오늘 페북에다가 배신의 아이콘 윤석열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강력히 이러한 영상과 관련해서 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이 해당 영상을 만든 사람은 물론 퍼다 날르는 사람들도 모두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어요. 자, 그러면서요. 할 수만 있다면 이게 2019년도 7월 16일자 영상인데 이 영상을 통째로 지워버리고 싶다. 그러면서 부정부패 척결을 해온 줄로 알았지만은 부정부패의 몸통이었다.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자, 이거요. 이 영상 돌리는 사람들, 이 고민정이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를 부정부패의 몸통이라고 하고, 또 이 겉으로는 개혁적 마인드로 분양한 검사인 척 하지만 실상은 입신양명을 위해 본인의 과언은 털끝 하나 보이지 않게 다 덮어버리는 비겁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거 허위사실 유포 아니면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지 한번 우리 국민의힘 선대본부 측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이 고민정 그리고 이제 한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 또한 그의 거짓에 속았고 그의 배신 행위에 치가 떨린다. 거짓과 위선 배신의 아이콘 그 이상 뭐라 설명할 수 있을까? 나의 브리핑이 언젠가는 사람들 손에서 농락당할 거라 예상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정치 보복을 선언한 순간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렇게 두들겨 댈수록 나는 그리고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다. 강철처럼 이렇게 글을 마쳤는데요. 참 기가 막힌 고민정의 궤변이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고민정이 이렇게 허위사실 명예훼손 여부 한번 꼭 검토를 해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십사. 선대본부 측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오늘 8시부터 이 선거 토론회가 열리거든요. 꼭 보시면서 우리 윤석열 후보에게 많은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